안녕하세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습관 들이는 거다. 제가 사실은 기도가 물론 가피가 내리고 하면 참 좋겠지만 사람들 그 가피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뭔가를 이렇게 좀 해보면 그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게 저도 의외로 가피 받아본 게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실은 인생을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반전을 꾀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은 스토리가 돼도 일상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노가 아니고 저 공자가어에 보면 공자에게 제후가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복숭아였어요. 복숭아. 그게 아마 물복숭아 같은 걸 거예요. 황도 이런 거 이게 복숭아는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잘 썩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기장 같은 거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뽁뽁이로 놨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딱 대접을 하고 그걸 이제 케이스를 깨주고 밑에 이제 기장이 좀 깔려 있고 복숭아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공자가 기장을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후가 기장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고 복숭아를 먹으라는 거다. 이랬더니 기장은 모든 사람들이 먹는 주식이고 화북지방은 양자강 이방의 강북지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강은 아니고 회수 이북입니다. 그쪽은 논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밭작물로 먹거든요. 밭작물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자에는 논답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거는 밭전자에다가 물수자를 겹쳐서 그건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만든 그 한자예요. 왜요? 그렇게. 네. 아니, 그런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 글자들이 있어. 한국에서 만든. 임꺽정하면 꺽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거자를 쓰거든요. 클거자. 클거자를 쓰면 임거정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근데 임꺽정으로 거정하고 꺽정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기역자 같이 생긴 한자가 있어요. 그걸 넣어가지고 클거자 밑에다가 기역자를 넣어서 임꺽정 이렇게 써요. 왜? 진짜.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만 만든 글자라니까요. 저 중국에는 글자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글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기장을 먹는다는 말을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성보다도 보편성, 특수성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시장 바구니보다 좋은 거죠. 그걸 누구도 부정을 하진 않죠. 하지만 더 많이 쓰는 건 시장 바구니죠. 아이돌이 여러분 박관장관보다 훨씬 잘생겼지. 하지만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그쪽 가서 살아보든가. 안 되면 이쪽에서 어떻게 해야지 뭐. 그래서 공자의 그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성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당위성. 그리고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도 가피가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생활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 그래서 내 정신을 올바로 하고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연세 드신 분이나 이제 돈 있는 분들을 협박할 때 늘상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투자해라. 결국 가지고 가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주변 환경이나 가족이나 이런 것도 꿈만 꿔도 꿈 꿨을 때 바뀌어도 모른다. 가족이 바뀌는 거 모르는 건 둘째치고 네 얼굴이 바뀌어도 모르더라. 내가 꿈을 꿀 때 보니까 내가 내 얼굴이 바뀌어도 모르더라.
그런데 꿈속에서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가지고 가는 게 뭐냐면 한국말 한다? 꿈속에서 영어 안 해요. 꿈속에서 영어 해? 아니야, 못해. 꿈속에서도 영어 나오면 까막눈이야, 계속. 되게 재밌어. 그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 꿈이니까 될 것 같은데 그게 고정관념이 이렇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못 날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명상법 같은 거 배울 때 제가 어렸을 때 명상 이런 거 연습할 때 뭐 했냐면 꿈속에서 나르는 연습. 나르는 연습이 쉽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의지로 나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수련을 해보면.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꿈속에서. 꿈이라는 걸 자각하고 높은 데서 이건 꿈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는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안 쉬워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 꿈속이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해봐라. 쉽지 않다. 그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벽 통과하기입니다. 벽 통과하기. 벽 통과하기 되게 어려워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런 걸 했겠어. 그렇게 해서 벽 통과하기를 하는데 그냥 통과가 되느냐? 안 돼요. 그냥 막으면 이렇게 뭐 해리포터처럼 이렇게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고정관념이 이건 꿈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안 돼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꿈인 줄 알아도 총알을 이렇게 뒤집어져서 피하지 못 피한단 말이야. 초반에는 그 훈련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훈련하는 거냐면 꿈속에서 뛰어서 대가리 받고 들어가요. 다다다 뛰어가지고 이건 꿈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한다고. 그 정도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뜨는 걸 연습합니다. 뜨는 걸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해본 바로.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다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죽은 귀신도 문으로 들어오고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온다. 벽으로 귀신 못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뭐 부적이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문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못 들어와. 그리고 그런 거 서양 영화에서도 나와. 꼭 애들이 그 문 열어놓으니까 귀신이나 이런 게 들어오거든.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문을 잘 잠가야겠구나. 그래서 아니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리고 귀신도 걸어 다녀요. 날아다닐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요 밑에서 한 2, 30cm 떠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위로 막 못 날아다닙니다.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생각이 딱 결정된다고. 그런 거를 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가 누적된 거. 자, 봐보세요. 한번 봐보셔. 우리가 그냥 백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옛날에 존 로크라는 사람이 인간은 백지로 태어난다. 그게 백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백지설. 흰 종이로 그냥 태어났어.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지. 새 스케치북을 하나씩 받았는데 거기에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하면서 어떤 틀들을 만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그리고 그러한 습관이 누적되면 그건 좋은 거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누적시켜가는 거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은 중립 단어예요.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업하면 업장이 무거워서 뭐 이렇게 해서 나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누적되면 선업이 누적되면 선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 낙과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원인을 심으면 즐거운 과보가 오고, 악인 보과, 그러니까는 악업을 많이 심으면 나쁜 환경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서 담배 물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럼 누가 뭐 양수에서 담배를 물으면 진짜 그거는 대단한 놈인데, 그죠? 그거는 뭐 엄청난 개발인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불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담배 피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아니 뭐 누가 권유를 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습관을 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건 누적되면 업력을 초래합니다. 어떤 상응하는 에너지를 초래해요. 그러면 내가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연이라고 맞박에 써붙였지만 한 이틀 지나면 사람이 또 피고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금연한다고 약을 팔아놨는데 우리 아빠가 뭐 언제나 그렇지 뭐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담배를 피기 시작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사실 담배 피는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술 마시는 것도 술을 아주 이렇게 많이 마셔서 지정신 아닌 사람들을 내가 좀 싫어하지 이 사람 피해를 주니까 그래요. 담배는 사실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담배 냄새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향 냄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담배 냄새를 그렇게까지 난 싫어하지 않아.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냄새가 나도 그냥 그런가? 이런 정도지 막 이렇게 싫고 역하고 이런 생각이 없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건 취향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제가 뭐 담배를 안 피니까 담배 피는 사람 보기가 어렵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담배 피는 사람이잖아. 흡연자잖아. 그러면 흡연자 보기 되게 쉽습니다. 우리 그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거기 너구리굴 같은 거 있잖아. 거기 다 걔네들 모여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도 아마 그 중간중간에 아지트들이 있을걸? 여러분이 안 피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지 피기 시작하면 다 지그들끼리 유유상종으로 모여. 그렇지 않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출가하기 전에는 어디 스님 보기도 어렵고 절에 가봐. 스님이 있나? 그래서 송광사에서 그 옛날에 템플스테이 할 때 그거 했었다니까. 요 슬로건이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광사 템플스테이로 오면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여러분이 관광사찰 뭐 이런 데 큰 절에 가봐. 스님 만날 수 있나? 없어요. 석굴암 불국사에 가봐라. 스님 있나? 아무도 없지. 예. 그렇지만 사진 찍으려고 하면 법당보살님이 득달같이 오지. 스님은 없고.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밀기 시작하면 전부 스님이요, 주변에.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왜 연예인이 없을까? 연예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연예인이면,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연예인이라고 결혼하겠지. 우리 같은 사람은 연예인을 보지도 못하는데 뭔 결혼을 하겠어. 뺀 할매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청정수행을 하시라고 절에 연예인들 못 오게 하고 젊은 사람 못 오게 하고 다 이렇게 막아놨잖아. 어디 폐경기 지난 사람들만 절에 오게 씨. 그게 이제 청정승가를 유지하라는. 그래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깊은 뜻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거고, 재벌들을 우리가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왜 정치인을 못 만나겠어? 우리가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어봐. 그러면 내 전화번호에 상당수가 국회의원 뭐 누구 이렇게 걸릴걸? 아니, 그렇겠죠. 그게 유유상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쌓은 사람은 선업을 쌓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악업을 쌓은 사람은 악업을 쌓은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괴롭히면 그게 조금 더 판이 커지면 지옥이 되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재밌게 살면 그게 천당이 되고, 그래서 천당과 지옥도 불교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지 뭐 심판을 통해서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야. 이게 지들끼리 그렇게 모여 있는 거를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업, 공통된 업, 공통된 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유상종이에요. 도찐 개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습관을 들이는 거고, 선업이나 악업은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좋은 습관은 나의 발전을 초래하고 나의 행복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내가 조금 더 안 좋게 되고 이 세상에 자기를 안 좋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해보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뭐 그런 거 있잖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입이나 안 털고 먹든가.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는 뭔 0칼로리야.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인 거예요. 습관인 거예요. 저도 제가 몇 년 전에 살이 찌게 된 이유가 우유 먹는 습관 때문에. 우유 먹는 습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우유 끊으라고 그게 살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가 해서 우유를 끊으니까 살이 빠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정도 우유 아니에요. 저는 원래 물 대신에 우유를 먹었기 때문에 하루에 1리터에서 2리터 사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지. 이게 신생아인가? 이러면서 이게 우량아가 되는데 이러면 포동포동하게 몰라. 그러니까 그건 습관인 거죠. 그럼 우유 안 먹으면 죽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습관들이 그렇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 그게 선업.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길을 들이면 참 좋고, 그게 죽은 뒤에도 그런 것만 따라간다는 거죠. 마치 꿈속에서 내가 한국말 쓰고 한국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땅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죽은 뒤에도 그런 스타일들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돈은 그거보다 빨리 떨어지고 그다음 맨 마지막까지 가족은 좀 따라와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혼자 가는 길이에요. 돈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돈이나 친구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할 겁니다. 나이 90이 되잖아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왜? 써도 즐겁지 않거든. 그렇지 않을까? 네. 가방을 사고 싶어도 들고 나갈 데가 없어. 이게. 쇼핑은 즐거운 건데. 그래서 제가 보살님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크게 과소비만 아니면 사고 싶을 때 사세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이라도 가지는 게 행복을 지금 만들어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없어도 되니까 조금 뒤에 돈 생기면 해야지 하다가 세월이 없어진다니까. 그때는 하고 싶은 게 자체가 없어져.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 90대신 분들 보세요. 방 안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밥 사 먹으러 나가입시다. 안 나가요. 왜? 삭신이 쑤셔.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다 닥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더 이상 커버되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아주 많아서 계속 누가 이렇게 이유식 만들어주듯이 집어넣어주면 좀 다르지. 그러면 약간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냥 엉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분들이 맨 마지막에 장지까지 따라온다. 부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흙 덮으면 옛날에는 매장이니까 아니면 화장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끝나면 가는 거지. 거기서 뭐 아들내미가 엄마 이러면서 따라와서 그 화장하는 불 속에 뛰어 들어오겠어? 인도는 부인이 사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 들어와요. 열려는 몰라 누가 뒤에서 민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열려문 받으려고 시댁에서 매줬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가족도 더 이상 언젠가는 못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뭐 몰라 여러분들이 한 80 정도 사시면 자식이 좋은 거긴 하지만 다 자기 지팔 지은들면 사는 거지. 그걸 뭐가 있겠어.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 90 몇 세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70이 넘어요. 자식이 70이 넘어. 그러니까
이게 상갓집이 좀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 아유, 잘못하면 아들이 먼저 가, 지금. 아들이 먼저 가면, 지금 우리 좀 예전 개념에서는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잖아요. 앞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놓고 내가 진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그게 자신에게 좋은 습관 들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후세계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 자신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죽은 뒤에 사후세계가 없을 수도 있어. 살다 보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후세계가 없으면 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잘 살았다라고 하고 마치면 되고, 사후세계가 있으면 거기서도 또 자기 좋은 습관 들여놓은 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차라리 나 지옥 가서도 내가 튀어 올라올 내가 자신이 있다. 걔네들을 내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나 개털 돼도 또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사업하다가 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많거든요. 그리고 저 격동의 세월을 사신 분 중에 제가 최근에 일제강점기부터 사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신 분 이렇게 전기를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인생 깊게 봤어.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세상이거든요. 나라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몰라.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이 된 거고 우리가 주권이 없었고, 끝나고 나니까 미군정기 해갖고 그때도 우리가 주권이 없었어요. 이제 또 주권을 잃었고, 그리고 나서 한국전쟁 터졌지. 그 다음에 좌익우익 하면서 또 지랄들을 했거든. 이게 조금만 잘못 스치면 또 죽을 때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어쩌다가 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군사정부가 시작된 거야. 이게. 아니, 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게 어디에 줄을 서야 돼? 와, 이게 계속 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분도 그 전기에 보면 서너 번 말아먹어요. 한국전쟁 터지니까 뭐 끝났지, 뭐 사업이 어딨어. 그냥 전쟁인데 안 끌려가면 다행인 거지. 무슨 사업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일본 뭐 이런 쪽 하다가 일본 망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뭐 좀 또 맨바닥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분은 이북에서 또 하셨더만.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야, 전쟁 나면 남으로 내려와야 되잖아. 또 피난 와야 되잖아. 그럼 다 놓고 오는 거지. 제가 잠깐 팔아서 갈게요. 야, 웃기고 있네, 씨. 그러니까 얼마나 격동의 세월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떠한 소신이 있고 이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아먹고 빈주먹에서 또 시작하고 빈주먹에서 또 시작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은 사업에 습관이 들어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끝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가 맨바닥에서 안 하고 누가 이렇게 좀 유업이나 이런 거 갖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말아먹잖아요.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근데 맨바닥에서 하신 분들이 저도 맨바닥에서 하잖아, 맨날 이러고. 그래 내가 지옥 가서도 할 수 있다니까. 나 지옥 가서도 내가 지옥에 내가 절 짓는다. 내가 지옥에 절 지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은 또 다른 좋은 사람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선인낙과 좋은 인연은,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 즐거움의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고, 죽음은 꿈보다도 더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는 죽음 뒤에는 당연히 못 가져갑니다. 당연히 못 가져갑니다. 제가 기독교인들을 좀 별로 대단하게 안 보는 이유가, 지는 개판같이 살아놓고 죽은 뒤에 천국에서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네 같은 놈이 뭔 역전이 되겠냐? 그놈이 그놈이지.
그게 무슨 극적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새는 거예요. 살아서 새는 바가지는 죽은 뒤에도 셀 겁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누가 나와서 냄비 안 떼워줘요. 그래서 지금 떼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습관들이기 중에서 내 중심을 세우고 나를 좀 더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사람이 힘든 게 뭐가 있냐면 중심이 안 서갖고 흔들릴 때 상당히 힘듭니다. 환경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안정이 안 돼서 힘들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요즘에 형광등, 백열전등 잘 쓰지도 않지만 형광등도 껐다 켰다, 백열등도 껐다 켰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항상하게 켜져 있을 때는 좀 덜 위험한 거고, 그때 나가잖아. 우리 써보면 그런 것처럼 사람이 흔들릴 때가 위험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꼭 돈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디 돈 좀 생기면 솔깃한 얘기를 듣게 돼. 돈 없을 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안 움직여요. 사람이. 왜? 땡푼이니까. 근데 돈복 없는 사람의 특징은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돈이 튀어나가려고. 그래서 우연치 않은 정보를 들어. 그리고 이제 자식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금생에 팔아먹기는 좀 어렵겠고, 아들 떼에서 발복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볼 때마다 짜증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땅은 제로가 되진 않으니까, 땅은 뭐 무덤이라도 써. 정 억울하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돈복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이게 반응이 좀 달라요. 반응이 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초래하는 선악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초래하는 거고 습관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나를 중심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 주변에 나랑 같은 공업을 맺고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왜 내 주변에 연예인이 없는가? 나랑 공업 관계가 아닌 거지. 공업 관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전생부터 할매복만 있었던 거야. 그래서 20대부터 내가 할매만 보고 살았어. 내가 인간 납골당이야. 이게.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계속, 저보다 어린 사람을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으면서 섬뜩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놀릴 수가 없겠구나.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게 공업인 거지. 공업인 거지. 그래서 제가 옛날 일 이런 거 잘 알잖아. 왜? 옛날 사람들하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공업인 거예요. 공업은 공통되게 걸려있는 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아니 근데 살아보면 반상회하고 이러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어떻게 보면 그 소득 수준이나 환경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같은 아파트 같은 동네에 산다는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 다 타워팰리스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다 살아봤잖아. 요즘 뭐 그냥 귀찮아서 청산하고 이쪽으로 옮겨왔지. 그치? 너무 사람들이 그쪽 자꾸 얘기하니까 이목 집중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공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꿈보다 더 넘어가는 단절된 상태가 사후세계인 거고,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에너지는 바뀌는 거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형태로다가 바뀌어 가겠지. 그러면 그게 업의 상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이 연결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영혼이 윤회하는 게 아니고 그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업이 윤회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말하면 유심칩입니다.
유심칩의 정보가 이렇게 누적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 유심칩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백지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서 거기다 이렇게 쌈싹 누적시켜 놨잖아. 그리고 그 다음 스마트폰을 사면 이렇게 그것만 쏙 빼가지고 딱 넣지. 딱 넣지. 아니,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정보들을 이렇게 전달시키면 앱 같은 게 이렇게 쭉 해갖고 지가 가잖아. 그게 몸을 바꾸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회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론 개 중에는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핸드폰이 이제 해지되는 놈도 있겠지.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윤회 얘기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게 어떻게 1대1로 윤회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우주 어딘가에서는 절단 나는 데도 있겠지. 예. 야, 우주 총량의 변화가 있겠냐? 그냥 한번 더 생각해봐. 우주 총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 어딘가는 터지고 어딘가는 생겨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쪽에서 늘어나면 어딘가는 쫄아드는 데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윤회할 때 특징이 분할 윤회도 되고 합체도 돼요. 비슷한 성향을 가지면 너무 좋아하면 합체도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여러 가지 성질이 있으면 쪼개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영혼이 쪼개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 나눠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폴더 만들어 가지고 따로 앱들을 정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들은 존재하는 거고 거기서 생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겠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따라갈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기반적인 것들은 못 따라가고 그렇게 쌓아놓은 행동 방식들은 따라가는 거지. 아니 들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별로 긍정하지 않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게 작동을 하면서 또 일어나는 거고. 그렇게. 그래서 어떤 특별한 무언가가 개입해서 역전시켜주고 그거는 쉽지 않다더라.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삼성이나 이런 저런 재벌들을 좀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저런 대기업들을 다 국가에서 몰수해서 싹 빼서 돈을 싹 뺏어서 n분의 1로 5천만 국민에게 다 n빵으로 나눠주면 평등할 것 같아? 10년만 지나봐라. 또 차등은 다 생겨있다.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평등하게 다 똑같이 살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튀어 올라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있을걸. 또 어떤 수단을 쓰든지. 그리고 지금 노숙자들은 그때도 노숙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셋해서 새로 해줘도 그 기운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 물들이기라고 하는 게 기도. 제가 계속 기도혁명 어쩌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한 습관 바꾸기, 좋은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내 주변이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 주변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커질 거죠.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인물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정우성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냥 나도 몰라서 그래요. 나도 몰라서 그래요. 아닐 것 같아? 근데 저는 제가 맨날 그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꼭 저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보살님들을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진짜 보살님들한테 많이 당하면서 살거든요. 이게 톰과 제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톰이야.
그래서 언뜻 보기엔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이 제리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레지스탕스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차라리 영상이 안 나가니까 내가 맨날 가해자처럼 지금은 말할 수 있는 나 피해자입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사실은 무시하고 자시고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을 언제나 존중하죠. 이유가 뭐냐? 우리는 공업 중생이잖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비슷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 나는 뭐 더 달라서 위로 올라갈 것 같아? 똑같은 거요. 우리 도찐 개찐 상태로 지금 묶여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러고 살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진짜 연예인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연예인을 하겠지. 그래서 맨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무시한다거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부모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이러면 저분도 이제 조금 많이 쇠했구나라는 정도에 생각해야 되지. 그 노인네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사람들을 구박은 해도 진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구박 안 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섬뜩하게 여겨야 돼. 째드기 보살님 제가 구박 안 하잖아. 아니야. 째드기 보살님은 제가 구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세 드신 분으로 분류를 안 해서 그래요. 분류표에 아직 쌩쌩함 이렇게 써 있어. 나중에 제 앞으로 와서 등짝 내밀면 제가 A뿔 그 등급 그 한우표 내가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좋은 습관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중심을 세우고 내 주변과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안을 세우고 밖에 화평하고 좋은 조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사후가 존재한다면, 또 다른 연속성이 존재한다면 그 에너지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업의 상속, 업의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사후 세계를 위해서 투자해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있을지도 혹시라도 없을 수도 있잖아.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규명되는 증명되는 영역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투자하지 말고 내가 행복한 걸 투자하란 말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연결시켜서 가겠다는 거야. 그걸 그대로 연결시켜서 가겠다는 거야. 그럼 손해 날 일이 없잖아. 저는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게 사후 세계랑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나 이런 데 가서는 이런 데서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사후 세계에 가면 신에 의해서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지.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상태 안 좋은 애들을 환경을 바꿔준다고 이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 하나.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유기체는, 모든 유기체는 마찬가지예요. 튀어야 되고 나만 특별해야 만족도가 높아지거든. 어디 동창회 하는데 내가 샤넬백을 하나 사서 힘주고 갔어. 그랬더니 갔더니 내 아는 놈 둘이 똑같은 걸 차고 왔어. 그러면 기분이가 들어 보여. 아니, 그렇지 않을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천국에 가서 뭐가 어떻게 되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천국의 아편을 푸는 게 아닌 이상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다. 아편을 풀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어요. 뽕을 풀어버리면. 그 외에는 이게 불가능한 조건이라니까. 왜? 계속해서 저 사람보다 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너보다 못한 사람을 봐라. 야, 씨, 그게 뭐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서 뭐 우물 쓰던 세대에 비하면 야, 수도꼭지만 들어도 물 나오는데 행복하냐? 미친놈. 그게 행복이냐? 다 나오는 거지, 지금은? 아니, 그렇잖아. 그래갖고 그 어른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어쩌고.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편한 어른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때로 돌아가실래요? 그거 원하세요? 아, 우리는 막 무슨 요즘 젊은 스님들은 뭐 방을 뭐 독방을 원하고 뭐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되냐고 대방에서 그럼 스님 대방으로? 스님 대방으로 해 모실까요? 대방? 대방? 화장실 밖에? 대방? 그래서 시절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찬물을 쓸 때도 우물 쓰는 찬물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만 틀어서 찬물 나오는 거. 그때도 행복했어요. 수돗물. 남들은 우물 쓸 때 난 수돗물 쓰면 행복했어. 우물 기는 거보다는 작두 쓰는 게 행복했고. 근데 그거는 계속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불행을 가속화시킨 게 SNS라고 하는 거잖아. 꼭 인스타 같은 데서 밥 먹고 뭐 물건 샀어요. 뭐 어디 갔어요. 이런 것만 계속 하니까, 그런 것만 계속 보니까, 그러면 집에서 개고생했어요.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는 놈은 없잖아. 아, 오늘 내가 대청소하면서 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올리면 에브리바디 그런 걸 다 올려주면 아, 나는 저보다는 낫네. 이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 마늘 두 탈에 내가 그거 두 자루 내가 깠잖아. 이러면서 딱 인스타에 올리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을 주지. 그런데 꼭 그렇게 좋은 것만 자기가 찍으면서 그것도 더럽게 각도 찾아가지고 그래서 막 해가지고 몇 장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밑에다가 감성적인 말 몇 개 이렇게 찍찍찍찍찍 이렇게 개뿔도 아닌 것이 그 짓해서 서로 힘든 거 아니오. 저 집에 옆에 내는 저기서 저걸 좋은 걸 먹고 있네. 아이고 나는 남편 잘못 만나고 이게 뭐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비교가 되면 행복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불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습관들이 누적돼서 그것이 다른 습관을 초래해가는 유심칩 바뀌어가듯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불교의 윤회론. 껍질은 바꾸지만 내용물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유교나 저 기철학 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장제의 서명이나 이런데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내가 살았을 때 노력하고 죽은 뒤에는 쉬겠다. 쉬겠다. 이거 굉장히 저는 사실은 불교의 윤회론보다도 저는 이런 쪽에 더 가까워요. 나는 살았을 때 계속 노력하고 죽음이 만약에 쉬는 거라면 쉬면 되고 또 다른 상황이 윤회가 펼쳐져. 그러면 나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환경에서 또 열심히 살고 있을 거야. 다음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앞에 것들을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다 하고, 그리고 결과에서 목적을 보는 게 아니고 과정에서 언제나 만족을 찾아야 돼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체력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소하는 상황에서의 만족이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 조건들을 만들어내야지. 인간관계도 떨어지고 연세가 드시면 그 다음에 경제력도 떨어지고 당연히 다 여러 가지가 떨어져요. 늘어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짜증과 잔소리. 그리고 짜증과 잔소리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짜증과 잔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짜증이 나는 거고, 짜증이 더 쉽게 나는 거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짜증이 덜 나요. 똑같은 거라도.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는 내가 전만 못하기 때문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셀 때는 존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을 안 털면 아무도 봐주질 않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입을 털고 있는 거야.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상태도 메롱인데 입까지 털면 더 안 봐줘요. 야, 그렇잖아. 나이 든 개가 짖기까지 하면 힘든 거지. 너무 슬프지. 자연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해서 단체로 죽음을 당하는 것도 공업 분순인가요? 저기 뭐야 예를 들면 뭐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는데 뭐 9.11 테러 같은 걸 당했다든지 안 그러면 사실은 이번에 전세 사기 사건에 당했다든지 그런 것도 공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한꺼번에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공업으로부터 그 공업 조건에 내가 가까이 가 있지만 공업으로부터 이탈한 선업이 있었던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빠져나옵니다. 산풍이 붕괴해도 산 놈은 살고 거기까지 간 거야. 쉽게 말해 그 시간에 가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나오니까 무너진 사람도 있고 거기 깔려 있었는데 나는 살았고 옆에는 갔고 아니 있어. 있어. 그런 걸 공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업 조건이 맞아야만 한꺼번에 재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내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그 얘기 해줘야 되는데 그거 중국에서 이 말이 적절한지는 난 잘 모르겠다. 중국에 있었던 일이래. 중국에 이게 버스를 굉장히 오래 타야 되는 중국 같은 나라가 크니까 몇 날 며칠을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여자 운전사였는데 그런 데는 또 침대 칸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나쁜 놈들이 으슥한 데로 차가 가니까 그 기사를 강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아무도 그냥 무서워서 다 참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그걸 말려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자기도 그냥 찌그러져 있었던 거야.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나서 또 버스가 출발을 했대. 그러니까 오지에서 이게 오지 노선인 거야. 그래서 버스가 출발을 했대. 그랬더니 한참 가는데 그 버스 기사가 그 두드려 맞은 놈한테 지랄지랄 하더래. 너 같은 놈은 안 태운다고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전혀 인가도 없는 데서 내리라고 한 거예요. 내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내리니까 왜 그런지 이제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람들은 못 나섰던 이렇게 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남의 일이 딱 걸렸을 때 나설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군중이 다수지.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저 사람이 잘했는데 그나마 도와줬는데 왜 저거를 저렇게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 코스가 좀 위험한 데가 나오니까 그냥 벼랑으로 돌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공업이 결성이 됐는데 그 한 사람은 선업을 지으면서 자기는 빠진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체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타고 있었으면 차가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의 일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습관들이기. 좋은 습관들이기.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내가 1차적으로 행복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마일리지가 잘 차면 중국집 쿠폰 30장을 모으면 탕수육이 오듯이 가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랜덤같이 터지지만 마일리지가 모였을 때 그 에너지가 응축됐을 때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차야 하나씩 터지는 거야. 물론 그 생각 있잖아.
우리가 라스베가스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예전에 그 손지창 어머니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냥 한번 긁었는데 대박이 나서 뭐 몇십억을 벌었어요. 뭐 그런 뉴스가 예전에 있었거든. 뭐 얼마나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뭐 뉴스에 그렇게 크게 났으니까 진짜 있었던 일이겠지.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한 번 했는데도 터지던데 몇 번 안 했는데 터지던데요. 그거는 앞에 놈이 열심히 한 거다. 꽝꽝꽝꽝을 계속 해준 거다. 그래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확률로 몇 프로의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걸어놓은 거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피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습관 들인다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을 정조준해야 되느냐? 내가 죽은 뒤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놓고 가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놓고 갈 거는 놓을 때 놔야 돼.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 못 놓으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자식도 어느 순간에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고, 아니 있다니까. 쥐고 있을 수는 없잖아. 집 밖으로 내보내야 될 그 시기들이 있는 거지 다. 그리고 재산이나 이런 것도 어느 시점에는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정년퇴직하니까 놔야 되지만 자영업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틀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늘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 50이 넘으면 사회적으로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내가 소속된 집단이 나와 더불어서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봐야 되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 일단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열심히 잘 살아서 위인같이 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지금 환갑 넘어서 위인이 되겠어? 행복하게 살면 장땡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게, 진짜 잘 되다가도 하나만 이렇게 삐끗하면 굉장히 피곤해요. 그게 남편 문제도 그런 거고, 자식 문제도 그런 거고, 손자 문제도 그런 거고, 조금만 종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참 묘하지 않아? 진짜 인연이라는 게 진짜 묘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이거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 과학적인 얘기에 의하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난자 하나에 정자가 뭐 1억에서 3억 개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될지 이렇게 해서 뭐 수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근데 얘가 안 되고 얘가 됐으면 천재가 될 건데, 얘가 돼가지고 한 끗 차이로 애가 이렇게 보통 조금 내 자식인데 얘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요거 진짜 한 끗 차이다. 왜? 로또도 1억 대 1까지는 안 돼요. 근데 많으면 3억 대 1이라 하거든. 거기서 진짜 얘가 다 할지 이래갖고 최초의 머리 디미는 놈이 수정이 된다는 설도 있고, 최초에 되는 놈은 요 난자 뚫다가 뒤지고 뒤에 놈이 얍삽한 놈이 딱 들어간다는 설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배웠잖아 학교에서. 뭐 어떻게 기어 들어간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어 들어간 거예요. 기억나? 안타깝지? 그게 내가 1등으로 들어갔는지 1등이 약간 지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야! 비켜봐! 싹 들어갔는지 근데 그게 참 진짜 묘한 게, 그 중에 천재도 있는 거고, 그 중에 약간 들떨어진 것도 있는 거고, 그 중에 평범한 것도 있고, 그 중에 이쁜 것도 있는 거고, 그 중에 성격 좋은 것도 있는 거고, 지구력 있는 거 다 있을 건데, 조금 진짜 0.001mm의 그 오차 범위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거 하나 잘못 결정되면 인생 진짜 피곤해진다. 가족 잘못 말리기 시작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 이렇게 가끔 보는데
자식이 어린데 약간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돼.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야 그거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 그럼 죽을 때는 편할 것 같아? 죽을 때도 눈이 안 감겨. 진짜. 그렇지 않을까? 그게 무슨 차이라고? 진짜 0.001mm 차이로 얘가 들어가느냐? 얘가 들어가느냐? 얘가 들어가느냐? 야, 진기하지 않아? 야, 이거야말로 진짜 기가 막힌 인연이지. 그리고 인류에 60억 인구가 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모였다는 것도 이게 신기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앞으로 앞으로 한 1, 200년 지나면 그때 자연스님이라고 하는 대단한 스님이 그 밑에서 사람들이 기타 등등 5천 명이 모여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있었던 거야. 마치 그만할게. 자, 오늘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이 정도로 해드리고 사실은 78쪽부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사찰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매일매일 습관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 나를 바꾸는 거는 한 달에 몇 번 절에 가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하다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찰 기도와 집에서 하는 기도는 넘어가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고 하는 거를 내용을 얘기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